안녕하세요, 오렌지 커스텀입니다. 진짜 간만에 BMW 5 시리즈 신형 시승기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보신 차량은 BMW 520i 기본형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은 6,880만 원이고요. 5 시리즈가 지금 출시되는 게 한 4가지 정도 트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가격이 6,880만 원이라 비교적 높긴 하지만 요즘에 할인이 한 7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만약에 운용 리스로 한다고 그러면 35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용 리스로 만약에 출고하신 분이 이 차를 출고하시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할인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W가 나왔을 때 바로 사는 건 개인적으로 좀 비추인 것 같아요. 할인을 진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바로 하는 게 BMW이기 때문에 BMW는 지점마다 다 가격 같은 걸 물어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i5도 이제 40 프로 모델, MSP 프로 모델을 시승했는데 그것도 1억 초반이었는데 요즘에 한 1,300만 원 정도 할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제 친구가 사갖고 시승기를 찍었는데 아마 한 달만 더 늦게 샀어도 한 1,300만 원 정도 역으로 번 셈인데 그런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BMW는 절대 신차가 나왔을 때 바로 사지 말아라. 이게 오늘의 영상의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미스터 JK 렌트카에서 차량 협찬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돈을 받고 시승기를 찍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업체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에 좀 장단점을 극명하게 얘기해 드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저희 쪽에 차량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럼 차량 한번 재원부터 살짝 한번 살펴보고 경쟁 모델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차를 할인받아서 사면 한 5,800에서 6,100만 원 정도 될 텐데 과연 이 금액을 받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제가 전에 봤던 5 시리즈랑 다르게 그냥 일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약간 1 시리즈처럼, 옛날 구형 1 시리즈 있죠? 그것처럼 프론트가 개인적으로는 좀 신형치고는 너무 많이 밋밋해요. 그래서 앞에가 너무 못생겨서 저라고 하면 520을 사더라도 M 스포츠 모델 한 500만 원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M 스포츠 모델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 모델은 제원 자체가 190마력에다가 제로 100이 8초 정도 돼요. 4기통 이제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차답지 않게 출력이 너무 느리다는 거. 그래서 한번 타보고 진짜 8초짜리 출력이 어떤지 좀 간만에 한번 느껴볼 것 같습니다. 엔진룸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예전에 전기차를 봤을 때는 이 안에 이제 뭐 모터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텅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2000cc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면서 그래도 좀 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뭐 이 엔진 말고 혹시나 M5나 이런 걸 나올 거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보니까 여기 보시면 방열판 자리가 있는데 방열판을 아예 그냥 빼버렸습니다. 물론 엔진이 조용하긴 하지만 전 모델들은 이 엔진을 사용하고도 방열판을 장착을 해줬는데 520i만 이런 건지 몰라도 여기 자리 다 있거든요. 핑크먼까지. 그래서 요거는 구매하신 다음에 애프터라도 정품 이제 파츠를 사서 장착을 하면 차가 조금 더 정숙할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옆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휠이 처음에는 한 18인치인가 17인치인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20인치를 장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고 245, 45, 19 사이즈로 앞뒤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디자인이 약간 전기차 그런 휠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M 스포츠로 외관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M 스포츠가 맞지 않나 싶고, BMW를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벤츠보다는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디자인이나 성능이 스포티해서 많이 사는데 지금 이 디자인은 30, 40대 좀 젊은 층들, 소득이 좀 있는 분들이 보통 BMW 선택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선택하기엔 좀 아쉬운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거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쁘다고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옆모습이나 이런 건 비슷하고, 이게 아마 차가 되게 커지고 길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높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전에는 이 자리에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이제 이 자리가 조금 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일 때는 본넷이 좀 비고 내연기관일 때는 요 하체 요 바닥 부분이 일부가 좀 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은 뭐 크게 차이가 없고 뒷모습은 이쁜 것 같아요. 요번에 나온 뭐 7 시리즈나 이런 모델들도 전부 다 이제 패밀리 룩으로 이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뒷모습은 이쁜 것 같고, 제가 그 M 스포츠 패키지 뒷모습을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머플러가 듀얼로 돼 있는데 땅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머플러 팁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약간 얼핏 보면 전기차 디자인이랑 약간 거의 비슷한 범버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뒷자리 먼저 볼게요. 앞자리보다는. 5 시리즈라면 옛날에 이제 260 F10까지 해서 거의 패밀리 세단의 그냥 끝판왕이었습니다. 벤츠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탔고, BMW 5 시리즈는 진짜 가성비 좋은데 그래도 돈 많으신 분들이 탔던 차 중에 하나가, 뒷자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탔는데, 개인적으로 요번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조금 아쉬워요. 이 차체 크기가 신형 S클래스 숏바디보다 조금 더 작은 걸로 아는데, 뒷자리의 등받이 각도라던가 요 레그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넓어지거나 커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타볼 테니까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키가 180이고 앉은 키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높이라던가 레그룸, 천장 높이, 다행히 천장 높이가 생각보다 높아서 제 앉은 키가 있지만은 천장에 머리가 닿지는 않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또 편한 각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E급에서 뭐 리클라이닝이 되는 차는 없기 때문에 경쟁 모델인 벤츠 E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나게 안락한 뒷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근데 하여튼 불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실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내 디자인이 도어 트림부터 해서 뭐 스티어링 휠이나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요 한 판짜리 액정 디스플레이가 요즘 BMW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조그 셔틀이나 이런 거는 옛날 진짜 10년 전이랑 거의 방식은 똑같은데 여기에 쓰여지는 그 부품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약간 크리스탈 뭐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차가 아주 좀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5 시리즈 20 모델만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540 때는 되게 차가 고급스럽고 디자인이 좋고 재질도 좋다고 느꼈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어가 상판은 가죽이고 아래는 플라스틱인데 이쪽이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화면에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어요. 이거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이랑 요 위에 보시죠. 처음에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요. 생긴 게 똑같아 가지고. 위에는 이제 뭐 인조 가죽 이런 걸 쓴 것 같은데, 이 가죽을 쓰고도 아래에 있는 플라스틱이랑 재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게 마치 플라스틱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정말 신기한 기술을 넣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가죽을 쓰고도 이런 질감이 손으로 만졌을 때 나쁘지 않은데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저렴한 그런 느낌이 나고, 이 아래도 가죽인데 위에가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나니까 얘도 좀과 같이 좀 묻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버튼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오디오가 이제 이 노멀 옵션 그리고 하만 카돈 그리고 BMW 옵션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차는 진짜 완전 깡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도 트위터 미드레인지 있고 여기 보시면 금형 자리가 있죠. BMW는 하만 카돈은 여기에 이제 미드 우퍼가 있는데 이 차는 아예 이것까지 그냥 삭제시켜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를 들어봤는데 소리가 조금 힘이 없고 아쉬운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랙션 바라고 해서 요 바가 보이시죠? 가운데부터 해서 쭉 다 이어져 있는데 이 바가 530부터 전체가 발광하는 굉장히 블링블링한 그런 바가 적용이 되고, 520 모델들은 이 바가 굉장히 좀 빈약한 바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빠지다 보니까 540이나 530 그 모델이나 아니면은 i5를 보다가 이걸 보면 뭔가 좀 차가 많이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전반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몰랐을 텐데 더 좋은 걸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직접 타서 주행을 하면서 주행 질감, 출력 그리고 그 서스펜션, 브레이킹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타보시도록 하죠. 네, 시동 걸었습니다. 일단 시동 걸었을 때 엔진은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고요.
주행을 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고급류를 일단 넣어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보기 되게 힘든 그런 출력이에요. 190마력. 그리고 참고로 530 같은 엔진을 쓴 모델이 한 250인가 260마력 정도 되고 한 70마력 차이 나더라고요. 제로백이 그건 한 6초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가격대가 이제 바로 8천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얘는 시작가가 뭐 할인하면 뭐 6천 초라고 치면은 그래도 그것도 할인해 줄 거니까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이거 사실 때 고민되실 것 같아요. 한번 좀 밟아볼게요. 차가 190마력 치고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 많이 좀 답답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슈트가 슈트 움직이는구나. 요즘에 대부분의 이제 차들이 출력도 뭐 300마력, 350마력 이러고 2000cc 써도 막 300마력 넘는 차도 되게 많은데 이 차량은 무슨 의도로 이 2000cc 엔진을 190마력 정도로만 세팅을 해서 이렇게 상품을 내놨는지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해요. 물론 시내에서 BMW를 가지고 그냥 정말 출퇴근만 막히는 길만 그냥 간단하게 간다 그러면 물론 낮은 출력이 이런 차들이 연비가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는데 BMW라고 하면은 약간 스포츠 드라이빙 그리고 뭔가 다른 브랜드보다 좀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의 차를 선호하는 젊은 층들이 보통 주 고객인데 최근에 팔린 것도 보니까 30, 40대가 제일 많이 이 차를 샀더라고요. 근데 그런 30, 40대 취향에 과연 이런 드라이빙 감성이 맞을지 이 출력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2024년에 제로백 8초라는 출력은 많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가 서스펜션을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들보다. 포르쉐는 좀 딱딱하고 스포티하게 만들지만 BMW는 벤츠와 포르쉐 약간 중간에 그 쫀득쫀득하고 막 찰떡 같은 그런 그 서스펜션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가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도로가 되게 안 좋은 길도 많고 뭔가 좀 굽이굽이 코너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맞는 그런 서스펜션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타볼게요. 이것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아마 가변식 댐퍼나 이런 걸로 아마 적용이 돼 있을 텐데 그때 i5 M 스포츠 프로 탔을 때는 그것도 가변식이었는데 걔랑 비교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타볼게요. 솔직히 서스펜션이 이게 종류가 5 시리즈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차는 뒤에만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모델도 있고 어떤 차는 가변식, 어떤 차는 그냥 M 스포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도 그걸 잘 다 외우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100%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520i 지금 타는 이 모델의 서스펜션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차량 무게가 이게 한 180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스는 진짜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길게 타보지 않아도 바로 느껴지거든요. 서스가 확실히 서스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코너 같은 거 돌 때도 굉장히 좀 민첩하고 쫀득쫀득하게 잘 돌고 아까 이런 방지턱이나 약간 노면 홀 같은 거 지날 때도 충격을 생각보다 되게 이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되게 스포티한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드는 그런 서스펜션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원체 BMW가 잘 만듭니다. 단점은 분진이 정말 잘 나온다는 게 단점인데 세차 휠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인데 하여튼 브레이크는 하여튼 되게 잘 든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이 두 번째 시승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 터보 형이랑 한번 시승기를 찍었는데 그때 진짜 아무것도 정보 없이 그냥 타가지고 조금 뭔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탈 때 되게 좀 다양한 요소들을 보면서 좀 평가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겠죠. 차량 가격 대비 이 차가 경쟁 모델 대비 얼마큼 좋은지를 보통 평가를 하는데 1순위로 먼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능입니다.
성능에는 이제 출력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 서스펜션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외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차가 이게 아무리 좋고 성능이 좋아도 외관이 못생기면은 정이 되게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내 재질이나 이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편의성이 좋은지, 가죽이 정말 질감이 좋은지 이런 걸 평가할 건데, 나머지들은 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센터 스피커도 일단 빠져 있고요. 오디오가 전에 비해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BMW 옵션이나 하만카돈에 비해서. 그래서 평소에 차에서 오디오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530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530도 M 스포츠 모델을 사는 게 차량의 외관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0은 개인적으로는 나쁜 차는 아니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경쟁 모델 대비 너무 빠지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고, BMW 5 시리즈를 산다 그러면 530i M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차의 경쟁 모델을 좀 생각해 봤는데, 국산차로 치면 제네시스 G80이 차 크기라던가 금액대로 봤을 때 완전히 경쟁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G80이 2.5 터보랑 이제 3.5 터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진짜 재밌는 게 2.5 터보가 한 5,800 정도 하고 3.5 터보가 시작가가 6,800 정도 돼요. 물론 옵션 넣으면 더 비싸지겠지만 시작가가 3.5 터보랑 얘랑 520i 완전 기본 5 시리즈랑 거의 똑같아요. 5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처음에는 약간 같은 브랜드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 가격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벤츠 E클래스 중에서 벤츠 E200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가솔린 4기통 모델인데, 지금은 이제 1월달에, 요번에 지금 영상 찍는 게 1월인데 1월달에 벤츠도 이제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구형 모델이고, 그 모델 가격이 한 6,800 정도 되고, 걔가 또 출력이 190마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력을 약간 독일 사람들이 뭐 출력을 담합을 한 건지 몰라도 되게 신기한 출력의 그 차들을 각각 만들어서 그 트림으로 지금 이 차를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차량의 성능 3.5 이거 살 수 있는 가격이면 3.5 제네시스 터보 살 수 있는데, 3.5 터보 같은 경우에 출력이 거의 350마력에다가 3000cc 6기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실내 가죽이나 재질 이런 것도 좋고, 외관도 저는 M 스포츠를 안 넣기 때문에 걔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BMW에 로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BMW 선택하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진짜 실용적이고 성능이나 이런 점 실질적으로 딱 와닿았을 때 좋은 거는 저는 제네시스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30대 직원들은 이게 엔트리지만 그래도 520i를 산다고 그러고,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제네시스를 사겠다는, 거의 진짜 5대5더라고요. 그 나이에 맞게 정말 딱 결정을 해주셔서 되게 많이 놀랬던 기억이 있고, 이제 아마 신형 E클래스가 나오면 아마 신형 E클래스는 되게 비싸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BMW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경쟁 모델 중에서 그리고 또 뭐 있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우디는 사실 판매량 자체가 너무 적고 제네시스 밖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했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5 시리즈가 예전에는 진짜 그 BMW 하면은 3000cc 6기통 그 실키6 그 엔진의 그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4기통으로 바뀌면서 운전 재미가 확실히 전보다 덜하고, 예전에 3000cc 6기통 가솔린의 그 배기음이나 이런 것도 되게 생각보다 괜찮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엔진이나 이런 메커니즘에 있어서 재미는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근데 굳이 또 제가 벤츠랑 조금 비교하고 싶은 게, 벤츠 제가 2300 모델도 그 2300을 탔었거든요. 걔도 얘랑 똑같이 2000cc 4기통 모델에서 한 200에서 250마력 정도 되는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 2000cc 급을 탄다 그러면은 솔직히 벤츠보다는 5 시리즈가 성능이나 정숙성 면에서는 훨씬 좋아요. 디젤도 마찬가지고요. BMW가 4기통은
벤츠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진짜 조용하고 이게 엔진이 재미는 없지만 훨씬 더 되게 자연스럽게 주행 질감을 만든 거 확실히. 벤츠는 제가 타봤는데 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2000cc가 가솔린을 탔는데 디젤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고, 요번에 아마 신형으로 나오는 그 2000cc 모델들 그게 아마 메인 모델이 되겠죠. 걔도. 그래서 정숙도나 이런 뭐 주행 질감이 어떨지 그게 아마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벤츠란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이 팔렸지만은 정말 악평을 받았던 게 이 클래스인데, 올해는 정말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JK 렌트카에서 이 클래스 신형도 조만간 나오면 바로 출고해서 저희 매장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때 이 클래스 시승기도 한번 재미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렌지 커스텀의 BMW 5 시리즈 520i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